조인의 가족. 어우, 좋아요. 자, 오늘의 차량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와이프 차량을 구하기 위해 많은 차량을 타보고 있는데요.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와이프 차 시리즈로 하나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이 차는 이웃 차량인데 이 차가 출고할 때 제가 신차 검수를 제가 직접 해드렸어요. 그만큼 애정이 있는 차량이고요. 차량은 2년 정도 되었고 누적 주행거리가 5만 킬로를 넘었음에도 연비가 거의 19km 육박합니다. 이분들이 타는 운전 패턴은 보통 고속주행이 30-40%, 시내주행이 60%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. 지금도 제가 아파트를 주행하고 있지만 EV 모드 개입하는 게 상당히 좋네요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개입을 잘하네요. 주유 정보가 18.1입니다. 사실 차량이 좀 궁금했었어요. 운전하기 편한가, 시야는 괜찮은가.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야도 괜찮네요. 시트 높이를 와이프 기준으로 조금 더 높여서 본다고 하면 카니발처럼 조금 높은 시야에서 운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승용 느낌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고 풀업 등급의 차량입니다. 그래서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. 어지간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선루프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. 이 그레이톤 색상인데 그레이톤이 예쁩니다. 제가 이분들한테도 이거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회생제동을 알려드렸거든요.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. 왜 안 쓰냐? 안 써도 연비가 잘 나오니까. 그만큼 좋은 차량이라는 얘기죠. 저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회생제동을 거의 사용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카니발은 꼬리가 더 길잖아요. 그래서 3렬에 앉은 아이들이 멀미를 할까봐 라는 걱정으로 사실 안 했던 것도 있거든요.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. 굉장히 깔끔하죠. 그 다음에 컬럼 타입, 요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굉장히 편해요. 근데 공조도 아주 직관적이에요. 그리고 메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핸드폰도 충전 중인데요. 갤럭시 22 울트라 기준으로 딱 거치해도 괜찮습니다.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중인데요. 잘 올라가네요. 확실히 카니발이 무거운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1.6 하이브리드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 둔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차는 가볍네요. 가볍게 올라갑니다. 누적 주행거리에 제가 총 연비를 보여드렸으니까 이 차가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. 이 차량에 사실 디지털 미러가 필요 없습니다. 후방이 거의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자주 다니는 구간을 가보고 있습니다. EV 모드 개입이 진짜 왕성하네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죠.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, 스포츠, 스노우 바꿀 수 있고요. 에코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오토홀드, 열선 핸들,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와 있죠. 그래서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. 물론 옵션이 좋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조향도 지금 유턴을 해보고 있는데 부드러워요. 버튼들 진짜 이 느낌 좋네요.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쓰기 괜찮아요. 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서라운드 뷰. 이게 와이프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. 필수 기능이에요. 필수 기능. 없어서는 안 될 기능입니다. 사실 360 기능이야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라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도움되는 기능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수납을 보면 수납도 여유 있는 편입니다. 이쪽 위쪽에도 하나 있고요.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쪽 보면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깊은데요? 수납함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안쪽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팔걸이 구분이 좀 당겨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쿠션을 쓰시나봐요.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은 없어요. 근데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메쉬 처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죠. 디자인 포인트를 잘 줬죠.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다 지원하고 있고요. 버튼들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출력감, 제동 능력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지만 전기차를 지금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요. 보조금도 좀 밀려있기도 하고 마지막 내연기관을 선택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곤 있습니다.
와이프가 기존에 레일을 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코나 하이브리드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, 야, 좋은데요. 저는 와이프에게 맞는 차를 고른 것 뿐입니다.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시승기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2년 되었지만 이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다 정도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. 잔진동은 좀 느껴집니다. 이것도 사실 중소형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소형 SUV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여기서 너무 많은 걸 사실 기대하면 안 되죠. 와이프는 여기서 일상주행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작아서 차량이 좀 컴팩트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이점이 있다면, 저는 카니발 오너로서 진짜 이렇게 좁은 길 갈 때마다 무섭거든요. 너무 무서워요. 이렇게 좁은 길을 가더라도 컴팩트한 차량들은 확실히 이점이 있죠. 자, 요철을 계속 넘어보고 있는데요. 이 정도면 괜찮네요. 2인 가족이신 분들에게도 코나는 괜찮은 선택지죠. 조향이 편안한 차량입니다. 이런 주차가 너무 좋아요. 카니발은 진짜 불편하거든요. 한 방에 주차합니다. 이 차량은 아이소픽스 다 들어가 있고요. 앉았을 때 레그룸도 굉장히 좋아요. 확실히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느껴지는 게, 기본적으로 이걸 다 지원하고 있죠. 트렁크도 깔끔해요. 그리고 여기도 트렁크 마감을 다 붙여 놓으셨죠. 근데 이게 조금 접착력이 약하죠. 하단 레버를 들면 여기도 하단에도 엄청난 공간이 들어가 있죠. 굉장히 좋아요. 그렇죠?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EV 모드 기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.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카니발하고 다르네요. 확실히. 제가 처음부터 좀 고민을 했었던 건, 전기차가 트렌드라서 전기차를 고민했던 것도 있고요. 또 보조금도 많이 지원해 주니까 대구시 기준으로,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였거든요.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코나 하이브리드 어떨까라는 생각만 해보고 있었는데, 실제로 타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바뀌네요. 사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조금 단점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완속을 걸어두고 한 1년의 과정들,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은근히 전기차가 많습니다. 아마 이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, 일반의 주택에서 태양광 전기를 활용해서 본인 차에 딱 필요한 전기를 쓰시는 분들, 그리고 장소 제공이 원활한 분들에게는 별 고민이 안 되겠지만, 충전 시간을 안 지켜서 신고당하는 분들도 봤었거든요. 코나 하이브리드는 그런 충전 시간에 대한 걱정 없이 와이프가 언제든지 주유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한 이점이 있습니다. 일단 방음 대책이 잘 된 차량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속 구간에서는 괜찮다. 저는 고속을 달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속 구간에서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옵션들이 굉장히 화려하네요. 인스퍼레이션이 어지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와이프가 예전 차량이 레이였는데, 레이 타다가 이거를 밟아보면 확실히 이 차는 잘 나간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. 당연히 배기량이 다르니까. 기본적으로 차량의 완성도가 좋다는 건 주행을 해보면 좀 알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의 코나 하이브리드가 좋다라고 매번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이웃분 형수 입장에서는 코나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운행하시기에 색깔도 괜찮고 차량의 만족도가 좋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같은 여성이 탔을 때도 괜찮은 차라는 느낌이 들면, 와이프도 이 차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나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좀 예뻐요. 이게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.